순자산이 이제 100억이 넘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SNS로 돈 버는 거에 빠지셨어요. 마치 SNS로 인생을 승부를 볼 사람처럼 파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비스의 자빌리크입니다. 자, 오늘은 라떼는 마인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는 가베티, 레빈달, 립킨, 발음도 어렵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2005년도에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자, IT 회사의 팀장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사람들의 경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근데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일수록 업무에서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이 원인이 왜 그러냐면 앞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경험과 경력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미래의 퍼포먼스에 덫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학습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experience trap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도 이러한 현상을 아주 많이 겪고 살 거예요. 자, 이 experience trap은 뭐냐면 정의는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 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과거의 성공에 대한 오만함. 이런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고착된 사고방식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기존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해져서 창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피리언스 트랩을 피하기 위해선 결국은 학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의하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고수하고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 나한테 낯선 방식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한 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성과를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학습은 문헌을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 동종업계 사람과의 스터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게 경제 용어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경제 용어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가격을 앞으로 예측을 하고 싶잖아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향후 모델을 예측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과거의 데이터. 그죠? 근데 이게 수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오늘,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이거라고 제가 엄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이뤘던 성과가 내 앞으로의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자,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입대하고 2등병이 되면 너가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혼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런 말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자, 근데 농구에 피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 발을 땅에 붙이고 다른 한 발로만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경력이나 성과를 냈다고 해도 피벗을 할 때, 살짝 방향을 바꿀 때는 의도적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라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직무를 할 때라면 이 의도적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의도적 간절함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난 아쉬울 게 없어. 이게 보통의 마인드죠. 정상적인. 근데 마치 과거의 성과가 없는 사람처럼, 이 일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처럼.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그걸 일부러 간절함을 땡겨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면 마치 밥벌이가 그거밖에 없는 사람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간절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의도적 간절함이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다르게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희 스승님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저희 스승님이 이제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순자산이 이제 100억이 넘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SNS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SNS로 막 자기 자랑하는 거에 빠진 게 아니라 SNS로 돈 버는 거에 빠지셨어요. 근데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경험 어떤 그런 성과에 취한 게 아니라 마치 SNS로 인생을 승부를 볼 사람처럼 파시더라고요. 강의를 수십 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책을 50권 이상 인스타 관련해서 읽으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밖에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완전 남다른 성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도 까지 않으시고 제가 그때 마지막 들었을 때 팔로워가 한 5만 명 넘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성과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경력과 적당한 연봉은 여러분의 자기계발 성과를 저해할 수 있고 사실은 높은 확률로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이런 자기계발을 하고 또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별개로 도전하고 깨지고 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만나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고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같이 있고 싶은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